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2023년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애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가정에는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하시는 사업 모두 번창하시기를 제가 기원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번 파트 때는요, 총 4편의 동영상이 업로드가 될 거고요. 다음 파트 때 말이죠. 제가 2023년 부동산 전망, 특히 호텔 전망에 대해서 특집편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자료를 좀 모으다 보니까요,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유익한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좀 기대해 주시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인천에 입지하고 있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물건은 인천에 이렇게 입지하고 있는 호텔이고요. 물건 번호는 120142번에 해당되는 호텔입니다. 사용 승인일 1997년 9월 12일 날 사용 승인을 받으셨고요. 지하 1층부터 이렇게 지상 5층까지 형성되어 있는 호텔이죠. 대지 면적은 499제곱미터, 평수로는 151평입니다. 연면적은 1537제곱미터죠. 평수로는 465평이고요. 현재 매가 35억에 진행하고 있는 호텔입니다. 당연히 소유자는 직영중으로 운영 중에 있고요. 최대 융자가 32억. 물론 이제 조건부로 나오겠죠.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이니까 리모델링 조건부로서 32억까지 가능하고요. 현재 융자는 20억입니다. 따라서 실인수가 15억으로서 본 호텔에 취득이 가능하겠고요. 현재 월 매출은 4,600만 원입니다. 리모델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4,600만 원씩 꾸준히 형성되고 있는 호텔이고요. 객실수 40개, 객실수가 상당히 많죠. 주차 25대 가능하고요.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지역,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93만 5천 원이고요. 평수로 환산하니까 한 평당 말이죠. 639만 6,694원에 해당되는 인천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입니다. 본 호텔의 가장 큰 타이틀은, 포인트는 뭐죠?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리모델링, 필요 물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과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비교 분석을 많이 해드렸는데요. 여기서 한 번만 더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을 예비 창업자에게 제가 권유를 많이 드렸는데요. 언제부터죠? 약 한 2, 3년 전부터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말이죠. 한 2, 3년 전부터는 제가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을 취득하셔라 이렇게 권유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이 예비 창업자, 즉 처음 창업하시는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좀 적은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권유 드렸는데 최근에는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이 매매 가격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유 기간 동안 매출에 의한 수익률은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이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이나 거의 비슷하게 누릴 수 있겠지만, 문제는 향후에 처분 시점이 도래했을 때 처분하기가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은 좀 어렵다는 겁니다. 오히려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을 취득해서 본인이 직접 리모델링 하는 경우가 오히려 처분이 더 유리하고요. 황금성 리스크가 더 적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여기서 좀 중요한 건데요.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은 시세 차익을 보기가 조금
조금 적습니다. 그러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은 말이죠. 여러분이 직접 리모델링을 하셔서 향후 처분 시점에 도래해서 처분하실 때 여러분께서 시세 차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을 취득하셔라 이렇게 권유드리고 있고요. 단 여기에서 단서 조항이 있겠죠. 그게 뭐냐면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은 어떻습니까? 리스크가 상당히 크죠. 그 리스크가 어떤 리스크냐?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생되는 리스크.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완료해서 재오픈하는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점부터 여러분께서 직접 리스크를 제거해 가면서 월 매출을 상승시켜야 되는 그런 영업적인 노하우가 필요한데 이 두 가지 리스크를 하락시키는 요인과 월 매출을 상승시키는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제가 직접 여러분께 말씀을 해드리고 노하우를 전수해 드린다는 그런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을 취득하셔라 이렇게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도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을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인천에 있는 현재 이 물건도 말이죠. 여러분께서 좀 관심 있게 브리핑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물건은 지금 매가가 35억이죠. 35억인데 지금 감정가 이하로 진행하고 있는 호텔입니다. 감정가 이하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매매 진행 중. 진행 중. 그러면 현재 호가가 35억인데 감정가가 얼마가 나왔냐면은 감정가가 35억이 현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정가가. 이 감정가가 왜 중요하느냐? 특히 수도권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이 지역에서는 감정가 이하로 취득할 수 있는 호텔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 왜 그렇습니까? 보통 소유자가 입장에서는 감정가보다 높게 우리가 처분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호텔 같은 경우는 매달 수익이 발생되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좀 버틴다고 그럴까요? 최악의 경우에 버틸 수 있는 부동산이에요. 매출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감정가 이하로는 처분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도권에서는 감정가 이하로 매매하는 물건은 여러분께서 좀 눈여겨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부동산 중에서 호텔뿐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주택이나 다른 상가나 아니면 또 어떻습니까? 토지라든지 이런 어떤 전체적인 부동산을 봤을 때에도 수도권에서 감정가 이하로 나오는 물건이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비교되는 것이 뭡니까? 경매죠, 경매. 경매. 여러분 경매 좋아하시죠? 경매. 경매 물건을 여러분이 왜 관심 있게 보십니까? 경매 물건을. 경매 물건을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시세보다 적게 우리가 취득할 수 있고, 특히 감정가 이하로 우리가 취득하기 유리한 물건이 경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경매 물건이 아닌 상태에서 우리가 시장에 감정가 이하로 나오는 물건이 있다. 그러면 더 관심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지금 12억을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리모델링 네, 비용은 제가 분석했을 때에는 12억이 이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12억을 해서 전체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골조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골조 리모델링. 이렇게 하시면 이 상권 내에서
최근에 리모델링이 된 호텔이나 모텔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독점식으로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는 유리한 비교 우위에 있는 물건이고요. 12억을 리모델링 했을 때 우리가 예상 가능한 매출은 월 8천만 원 이렇게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8천만 원. 예. 현재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노후화가 된 호텔에서도 4,600만 원이 현재 나오고 있고요. 리모델링이 완료된 시점에서 재오픈했을 때 최소 한 3개월은 걸리겠죠. 8천만 원까지 우리가 매출을 상승시킬 수 있는 필요한 기간이 한 그 정도는 소요가 되는데 첫 달부터도 손익분기점 이상은 매출은 나온다. 그래서 산술적으로 매출이 오르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오르죠. 한 3개월 이내에서는 말이죠. 그래서 최소한 3개월은 걸리겠으나 3개월 동안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잘 운영하신다면 매출 8천만 원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장점이 말이죠. 객실수가 지금 40개입니다. 객실수. 우리 객실수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객실수는 원칙적으로 이 객실수가 월 매출에 반드시 비례하는 건 아닙니다. 객실수가 많다고 해서 월 매출이 잘 나온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 일부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 땅의 면적을 많이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또는 객실수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는데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앞선 순위가 더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객실수를 먼저 보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객실수는 월 매출에 대해서 비례하지 않는다. 그 근거가 뭡니까? 저는 항상 여러분께 그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죠. 그 근거가 말이죠. 이 호텔은 회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전율이 있고, 평일 객단가가 있고요. 또는 이제 주말,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객단가가 있고 토요일 날 객단가가 다 다릅니다. 객실 단가가 다 다르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보편적으로 그 다음에 숙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숙박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숙박 같은 경우는 우리가 회전율이 뭡니까? 회전율이 뭡니까? 객실수가 40개면은 하루에 40개를 받는다. 그러면 회전율이 100%라는 거죠. 만약에 회전율이 200%다. 그러면 예를 들면 객실 숙박 40개 받고 대시를 40개 받았으면은 2배로 판매한 거죠. 객실수 대비 2배. 그러면 회전율이 200%죠. 그래서 숙박은 거의 회전율이 100%의 한정되어 있죠.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추가되는 객실 판매 수는 우리가 더블이라고 표현하죠. 더블. 우리가 더블이 몇 개 나왔다 그러는데 이거는 그냥 없다고 가정을 할게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호텔에서 근무할 때 청소를 할 때나 카운터 직원 또는 이제 지배인으로 근무할 때 말이죠. 그 더블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때는 숙박이 더블로 막 20개, 30개씩 나오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더블이 나오는 데가 없어요. 숙박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숙박 객실이 40개면 회전율이 100%만 들어와도 영업이 잘 되는 호텔이죠. 평일 기준으로 말이죠. 그만큼 이제 뭐 경기가 좀 많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더블을 우리가 예상하는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는 호텔은 별로 없습니다. 만실만 되어라. 만실만 되어도 우리가 수익률에는 큰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블은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숙박은 회전율이 100%면은 거의 최고죠. 최고. 그러나 이제 대실인 거죠. 대실 같은 경우는 회전율이 만약에 이렇게 따져볼까요? 회전율이 50%다 그러면 대시를 40개 기준으로 했을 때 20개를 받은 거죠. 대시를 20개.
그럼 회전율이 100%다. 100%다. 그럼 당일날 대시를 40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평일날 우리가 대시를 20개를 받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대시를 40개를 받았다면 100%에 대한 회전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실에 대한 회전율은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또는 어떤 상권에 입지하고 있느냐, 또 어떤 시설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죠? 뭐 이런 어떤 요건에 대해서 얼마나 충족하냐에 따라서 대실 회전율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객실수 대비 수익률은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객실을 너무 많다는 걸 욕심내지 마셔라. 이렇게 제가 늘 객실수에 대해서는 강조해 드렸고요. 예외적으로 말이죠. 네. 예외적으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예외적으로 원칙을 봤으니까 예외적으로 객실수가 월 매출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바로 이런 경우죠. 리모델링을 완료해서 재오픈했을 때 첫 3개월 동안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에 아까 매출이 산술적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고 그 기간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기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물론 숙박도 매출을 상승시키는 기인하는 요인이 되겠지만 특히 대실 같은 경우 말이죠. 이 객실수가 많다면 대실을 우리가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일단은 객실수가 많으니까 숙박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우리가 매출을 올리는 데 있어서 상당한 기인을 한다. 어떤 것이 객실수가 말이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러한 경우를 보는 현황도 있다. 예, 그래서 이런 객실수에 대해서 원칙과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간단하게 브리핑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이제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볼까요?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이제 가끔 이제 저에게 전화로 이제 문의도 하시고 요즘에 저희 사무실에 상담하러 오시는 고객님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이게 경기가 그렇게 안 좋아도 말이죠.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 보니까 호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상담하러 오시는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도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호텔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호텔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정도의 예비 창업자분이라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고요. 단지 호텔은 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와 상담을 하기 위해서 저희 회사에 좀 내사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아요. 리모델링 할 물건을 제가 추천을 드리면 소요기간은 한 얼마 정도 소요가 됩니까? 이렇게 좀 많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왜? 이 소요기간인 이제 우리가 매몰 비용은 아니죠. 기회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이제 물건마다 리모델링에 대한 소요기간이 좀 다를 수가 있고요. 또는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소요기간이 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본 물건 같은 경우는 12억 정도 투자하셔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고 객실이 한 40개 정도 되고 전체 리모델링을 한다면 소요 기간은 최소한 3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많게는 한 4개월 정도 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소 3개월, 최대 4개월 정도 이 정도 예상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볼까요? 먼저 이제 이자 지급액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자 지급액.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제 35억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시고 최대 융자 32억을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말이죠. 이금융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금융 기준으로
여러분 요즘에 뭐 금리가 가장 뭐 최대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죠. 부동산 이퀄 요즘에는 금입니다. 무조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 3고 시대에 지금 우리가 들이닥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부동산 하면 이제 고금리 바로 이제 연관 검색어가 이제 금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1금융도 아니고 1.5금융도 아니고 2금융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억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시면 이자율은 6.5% 이렇게 보시겠고요. 1년의 이자가 2억 한 800만 원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우리가 이자 지급액이 보시면은 1,733만 원 이렇게 예상하셔야 되겠습니다. 월 매출 8천만 원 중에서 1,733만 원은 우리가 이자로 부담을 하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대 수익률 한번 볼까요?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상 가능한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자기 자본 대비 수익률이죠. 실인수가 15억 투자하시죠. 네, 15억 투자하시고 월 매출 8천만 원 중에서 매달 순수익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은요. 2,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이렇게 보시겠고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기대 수익률은 17.6%. 17.6%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비교해 드릴게요. 지금 금리 때문에 금리가 이렇게 상승했기 때문에 말이죠. 지출에 대한 부담이 좀 커졌죠. 네, 커졌기 때문에 월 순수익이 이렇게 좀 적어졌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상승하기 전에는 매출이 8천만 원이면은 말이죠. 15억 투자 대비 매출이 8천만 원이면 월 순수익이 말이죠. 최소한 한 3천만 원 정도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3천만 원 정도 충분히 가능해요. 가능한데 지금 이자 지급액이 약 한 800만 원 정도 더 상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 기준으로? 32억 기준으로 한 800만 원 정도는 더 이자 부담액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월 순수익이 2,200만 원입니다. 예전 금리로 따지면 한 3천만 원의 순수익은 이건 기본 빵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 우리가 이제 물건을 분석할 때 좋은 물건은 수익률 분석까지 제가 다 마치거든요. 그 수익률 분석의 구체적인 항목을 보시면 월 매출, 그 다음에 예상 가능한 월 매출에서 매달 우리가 지출에 대한 비용이 있죠. 예를 들자면 직원 월급, 네, 그 다음에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공과금, 그 다음에 이제 광고비, 그 다음에 비품비, 세탁비, 그 다음에 각종 좀 잡비가 들어갑니다. 수리수선비,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이 중요하죠. 세금, 부가가치세. 개인 같은 경우 1년에 2번 신고 납부하시죠. 그거를 12분의 1로 나누어서 매달 제하고, 재산세, 만약에 재산세가 1년에 1,200만 원이 나왔다. 7월 달에 건물분, 9월 달에 토지분 재산세가 합해서 1,2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그렇죠? 100만 원.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를 또 12분의 1로 나누어서 매달 부담해야 될 세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까지 다 제하고 월 순수익으로 계산을 했을 때 3천만 원은 네, 충분히 가능한데 말이죠. 지금 이자 비용이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늘었다는 거. 그래서 이 정도 물건이면은 예전이면은 무조건 수익률 20%가 초과가 됩니다. 초과가 되는데 지금 17.6% 이렇게 나왔고요. 이런 물건은 어떻습니까? 감정가 이하로 나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관심을 가져보실 만한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